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추홀구에 있는 드림지 협동조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식구들하고 간편하게 영양 간식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영양떡이라는 메뉴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한 재료는 떡 재료로 주 재료인 맵쌀가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재료는 저희가 이제 콩을 준비해 왔습니다. 완두콩, 강낭콩, 그다음 병아리콩을 이렇게 설탕으로 당 절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깐밤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하면 크니까 이렇게 조각을 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호박꼬지 요즘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호박꼬지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대추, 몸에 건강에 제일 좋은 제품이죠. 그래서 대추를 우리가 또 조각을 내서 떡할 때 부재료로 가루하고 섞여서 떡을 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범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맵쌀가루예요. 근데 이 맵쌀가루가 방앗간에서 이렇게 눌려 있으니까 손으로 좀 이렇게 적당히 좀 비벼주세요. 네, 그래서 떡을 찔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소금의 양입니다. 음식도 간이 맞아야 맛있듯 떡도 간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율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다 키트 재료를 하시죠. 준비할 때 다 정확하게 넣어드렸으니까 이렇게 톡톡 털어서 쌀가루에다가 버무려 놓으세요. 저희가 준비한 그 재료 봉투에 있는 소금을 전량 다 넣어서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자, 믹싱볼 하나 이용을 하시고 굵은 체에다가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쌀가루를 체에다 내려주십니다. 이럴 때 한 번에 많은 양을 한 번에 내리시지 마시고요. 두세 번 나눠서 이렇게 중간 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쌀가루에 물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의 양은 얼마냐면은 5스푼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냥 스푼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5스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잘 비벼주세요. 그래서 이 쌀가루가 물이 먹어서 쌀가루가 좀 촉촉하셔야 돼요. 그래서 떡을 잡술 때 부슬부슬하지 않고 쫄깃한 감을 느끼시려면은 물의 양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비벼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채 내려주세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들 보시면 설탕을 섞고 체에다 내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쌀가루가 질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수분이 머금은 쌀가루이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가면 녹아버려서 떡을 찌게 되면 떡이 질척거려요. 그래서 설탕은 맨 나중에 찌기 직전에 설탕을 섞어서 떡을 찌시면 됩니다. 네, 밤을 이렇게 반을 갈르셔서 한 6, 7조각을 내주시면 돼요.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또 너무 지저분하게 잘게 하면은 떡을 드실 때 좀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듬성듬성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강낭콩 여러 가지 콩 종류를 당 절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료를 받으실 때 약간 끈적끈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체에다가 한번 물을 내려서 세척을 해주신 다음에 건져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콩은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박꼬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받으시면 마른 호박꼬지이기 때문에 말라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거를 전처리를 조금 해주셔야지 돼요. 호박꼬지를 이제 그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가 꼭 짜세요. 그러면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내려오거든요. 너무 많이 물에 불리면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호박꼬지다 보니까 이렇게 길이가 짧은 것도 있고 긴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짧은 애들은 그냥 쓰시고 이렇게 기럭지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애들은 한 2, 3cm 정도로 다 잘라줘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게, 너무 잘게 자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호박꼬지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추가 이제 흔히 볼 수가 있죠. 이제 대추는 돌려깎기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씨를 빼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빼주셔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반 갈르시고 이렇게 조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재료가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자, 얘를 여기다 넣고 섞어서 찌시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재료를 전부 섞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콩, 그 다음에 밤,
다음에 호박꼬지. 그러니까 영양적으로 봐도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떡 한 조각을 드시더라도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하게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섞어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딤섬틀이라고 중식에서 가면 중국집 가면 만두 찌는 틀이에요. 근데 여기다 떡을 찌면 그렇게 잘 쪄집니다. 쉽게. 그래서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이 딤섬 틀에다가 집에 면보자기나 배보자기 있으면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실리콘으로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까시고, 자, 이 쌀가루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지는 절대 마세요. 그래서 이 쌀가루에 여러 가지 재료를 섞은 거를 놓으실 때 너무 꾹꾹 눌러 담지 마세요. 그냥 부스부스하게 김이 골고루 펴져 올라올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를 이제 이렇게 뚜껑을 닫고요 찌시는데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럼 이 떡시루를 찌셔야 되는데 어디다 찌시냐면 보통 집에 찜기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찜기 안에다가 이 떡들을 갖다 넣으셔서 찌셔도 되고, 아니면 찜기가 작으시면 찜기 위에다가 면보를, 젖은 면보를 깔으세요. 그리고 이 떡가루 지금 재료를 버무린 거를 넣어서 쪄도 되지만, 떡찌는 물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이제 그 그릇 가게 가면 또 이런 게 물솥단지라고 해서 양문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편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담으실 때는 이 깊이의 반 정도 물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밑으로 물이 있어도 올라오는 힘이 약해요. 또 물을 너무 많이 받아놓고 끓이시면은 수증기가 너무 올라와서 떡이 또 질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반 정도 찬물을 부셔서 이제 가스레인지나 이제 렌즈에다 올려놓고 끓이시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 펄펄 끓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끓여서 수증기가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올라왔을 때, 자, 떡시루를 올려놓으시고 이제부터 시간을 재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막 올라와서 펄펄 끓을 때 떡시루를 올려놓으시고 지금부터 타이밍을 맞추셔야 돼요. 15분 내지 20분을 센 불에서 찌셔야 됩니다. 뭐 밥하듯이 센 불로 갖다 중불로 갖다 약불로 하면 떡 안 됩니다. 왜냐면 가정에는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떡이 끝날 때까지 센 불로 가셔야 됩니다. 20분 동안 떡을 쪄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금세 이렇게 뒤집어서 놓으시면 이 증기에 의해서 떡이 또 질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뚜껑에다가 이게 살짝 한번 이렇게 걸쳐주세요. 그러면 이 김이 위아래로 좀 빠집니다. 그래서 한 김 식힌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한 김 식힌 다음에는, 자, 이제 떡을 좀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떡을 찔 때 떴으면 이런 접시 같은 거 이렇게 대시고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래서 막 흔들어 내시지 마시고 이렇게 예쁘게 눌러주시면은 떡이 쏙 빠집니다. 그래서 떡케이크 모양 이렇게 떡이 잘 맛있게 익었습니다. 그래서 떡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어려운 시기에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떡을 해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또 우리 차하고 이렇게 즐겨 드셨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이제 얼마 남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렇게 떡을 쪄서 이웃과 또 식구들하고 따뜻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드림지 협동조합에서 나온 유금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